네, 2005년 지방직 구급행정법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죠. 한 두 문제 정도는 생소하고 나머지는 아주 평범했어요. 그래서 90점 맞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90점 맞기가 그리 어렵지 않았던 문제가 요 지방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25년에는 국가직도 쉬웠고 지방직도 쉬운 편, 상당히 좀 쉬운 편이었죠. 1번에 행정소송에 있어서 가구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가구제니까 집행정지가 주로 그 얘기가 되겠죠. 1번에 소송법상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집행위 결정, 기각결정에 즉시 항고 가능하죠. 불복할 수 있는 거요. 맞고 2번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 정지 구하는 신청은 집행정지 방법으로 가능할 뿐 민사 가처분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민사 가처분은 안 됩니다. 맞고요. 3번에 심판은 임시처분이 되고 있죠. 심판 임시처분은 집행정지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직권 또는 신청에 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판은 신청 직권 다 되죠. 맞고. 4번 집행유 결정 후 본안소송 취하되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집행유력은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고 별도 취소 필요로 한다가 아니라 집행정지 넣었다가 본안이 취하돼 버리면 집행정지는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사라져 버린다. 예, 4번이 틀렸죠. 답 4번. 문제 2번. 이유제시를 냈어요. 절차부 이유제시 설명 옳은 것은 이 쉬운 걸 출제했죠. 1번. 신청 내용 모두 그대로 인지하는 처분인 경우 요청하더라도 이유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신청 내용 그대로 인지하는 처분은 요청이 있다 해도 그 이유부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유부기 세 가지 예외 있었죠. 세 가지. 근데 아래 두 개는 요청하면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야? 요청한다 해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1번이 옳은 말이에요. 근데 2번 같은 건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 요청하더라도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 아니죠.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또 긴급히 할 때, 그러니까 2, 3번은 뭐예요? 그대로 이유부기 1, 2, 3번이 이유부기 예외 세 가지예요. 그럼 2번은 요청하면 해줘야 돼요. 3번도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때 요청하더라도 이유 제시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2, 3번은 요청하면 해야 되고 1번은 뭐예요? 요청해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2, 3번 틀렸고요. 4번 처분 당시 당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하여 구제 절차 나가는데 별다른 정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도 근거 유죄 시 구체적 명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가 아니라 권리구제 나가는데 지장 없었다면 구체적 안에서도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틀린 말이죠. 답은 1번이에요. 문제 3번 성결 문제를 출제했는데 그 흔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에 이 법안 대집행 완료되면 개고 무효 취소 구할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위법임을 이유로 손배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죠? 위법성일 때는 뭐야? 성결 문제 판결 없어도 위법성 판단하여 승소할 수 있죠. 대집행. 맞는 말. 2번 행정위 하자가 취소에 불과한 때 취소되는 한 처분이로 부정하여 부당이라고 할 수 없다. 공정력 때문에 취소이면 그 민사로 들어왔을 때 부당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맞고 3번 과세되는 납세 의무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 무효한 과세에 대하여 체납이 문제될 여지 없으므로 체납범위 성립하지 않는다. 무효면 처음부터 다룰 필요가 없었죠. 맞고 4번 연령 미달 결격자인 피고인 소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인 운전행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나이 속인 면허 어쩐다?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었죠. 좀 흔한 문제. 그래서 나이 속였지만 일단 유효 정상이었다면 그거 무면허 운전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4번 답이에요. 시험 보고 온 사람들이 그러던데 한 10번까지는 너무 잘 풀려서 좋았다고. 그 이후에 거기 괴로웠지만 10번까지는 이래도 되는 건가? 이랬다는데 다 맞고 진행되니까.
4번에 법치행정 옳지 않은 거 1번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임은 법규명에 대한 위임에 같이 구체적 정할 필요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맞죠? 자치조례임은 포괄적인 걸로 됩니다. 조례에 대한 이임은 포괄이임해도 되죠. 맞고 2번. 구여객정사업법에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이거 그대로 났어. 지금이 춘천 개인택시 면허 사건 났죠.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된 때 갑이 운전면허에서 음주운전 교통사망했다면 사망했을 때 거기 세 번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수 있다. 뭐라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또 답으로 했어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3번은 통칭의를 냈는데 거기 고도 정치성 뭐 하면서 거기 뭐예요? 세 번째 과도한 사법심사 자제가 기본권 보장 법주진념을 구현할 법원의 책무 태만하거나 포기하는 것 되지 않도록 즉기 신중히 해야 된다. 뭐 당연하죠. 4번에 법률의 시행령 모법 법률 위임받은 사항이나 규정 범위 내에서 법률 현실적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일 뿐 위임 없이 법률 규정이 아닌 개인의 권리 의무 보충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걸 규정할 수는 없다. 이 4번이 정교조 판례예요. 정교조 판례 제목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그런 걸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정교조 판례 2번에 춘천 개인택시 면허 그게 다 나온 거야. 그대로. 그래서 이 법률유보 판례가 그대로 나온 거죠. 3번은 통칭이고요. 1번은 조례에 대한 이임 포괄이임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쉬운 것들이 출제됐죠. 3번, 4번 이런 거. 이렇게만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나오겠지. 그리고 5번 가보면 5번 재판관을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1번 토지 수용 기타 부동산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원칙은 뭔데? 피고 소재지인데 부동산 장소 소재지 법원에도 제기가 됩니다. 맞고요. 2번 수서법원 재판관할 권유무 직권조사항이며 그것까지 맞아요. 재판관할은 직권조사죠. 당사자에게도 관할 위반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 인정된다. 아니죠? 재판 관할권 문제는 법원이 알아서 해야 될 직권조사이기 때문에 직권조사라면 당사자가 뭔가 신청할 수는 없겠죠. 직권조사이기 때문에 관할 위반 이송신청 인정되지 않습니다. 틀렸어요. 2번 답. 2번 몰라도 되는데 1, 3, 4가 너무 쉬워서 3번에 원고가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행정소송 제기할 걸 민사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어법원으로서는 만약 관할도 동시에 갖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해야 된다. 예, 맞죠? 민사로 잘못 갔지만 관할권 갖고 있다면 심리판단하게 해줘야 된다. 맞고 4번 처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당해처분 취소소송을 병합할 수는 없다. 취소소송에다가 손해배상을 병합해야 됩니다. 취소소송이 주된 거죠. 취소소송 항고가 주된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을 취소에다 병합해야지 취소를 손해배상에다가 병합하면 안 되죠. 틀려서 옳지 않은 거 답 2번입니다. 문제 6번 거부처분 취소소송 옳지 않은 거 이건 우리 다 했어요. 이것도 1번에 도시공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소유자는 뭔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들은 다 뭔가 요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유자 있는 주민에게 도시계획 위반권자 내지 결정권자 도시계획 위반 내지 변경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 그렇죠. 2번 주민번호 피해자에서 무관에 유출됐을 때 변경 요구 신청권 인정된다. 그렇죠. 유명하죠. 워낙 많이 나왔고 3번에 신청권은 신청에 따른 단 응답과를 넘어서 인용이라는 만족적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지 않는다고. 신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죠. 사인의 공법행위 신청권 할 때 이런 거 다 했는데 신청. 그래서 3번 답이고요. 4번 민원사무처리 법률에 신청의 행정기관 절차 접수무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민원인에게 행정기관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된 거라고 볼 수 없다. 민원 신청했다가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신청권까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답은 3번이고요. 문제 7번 법령 포충적 행정규칙 옳지 않은 거 다 나올 게 나오죠. 법령 포충규칙 엄청 강조했는데 거기 재산제재 규정이야 29개
법령 보충 규칙이 있었죠. 1번 헌법 40조 75조 거기 95조 살펴보면 의회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임한사항 당의 행정기관 법적 권한을 갖게 되었고 입법적 규례 형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다 임할 거냐 고시 행정규칙이 임할 거냐 선택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2번 법령에서 전문 규칙상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이미 불가피한 사항 구체적 정하면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뭔데?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고시의 행정규칙에다 정할 수 있죠. 3번 구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처리 지침 별표일에 직종별 경력 한찬율표 해설 부분 지방공무원 구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그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 형식으로 법령 보충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어때? 맞죠? 즉 법령 보충 규칙의 사례. 그 법령 보충 규칙 중 여러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4번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되므로 처분성 갖는 경우라도 항고소송될 수 없다. 뭐야 이게? 처분법규. 그래서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띠고 그 처분성을 간다면 당연히 항고소송 대상이 되겠죠. 처분법규 드물분교 폐지조례처럼 처분법규가 되면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예, 답 4번이죠. 8번 건너가서 8번은 그 심화 때 뭐 첫 시간부터 열심히 하는 건데 손실보상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법률 소유자가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 증액을 구할 때 위원회를 필요로 하여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 소재기해야 된다. 보상금의 증액이면 이게 형식적 당사자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피고가 되는데 이건 우리 심화 강의 첫 시간에 열불나게 하는 건데 위원회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피고돼야 되겠죠. 1번 답이에요. 2번 손실보상은 공공필요 행정작용 사인에게 발생한 특별희생에 대한 전보란 점에서 그 사인의 특별희생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공익수면 매립면허 고시 따여 반드시 시행되고 손실이 있다 발생한다 할 수 없다. 맞죠? 고시만 돼갖고는 안 돼. 사업이 실시되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해야 된다. 예, 맞고 3번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민간 산업단지 필요한 토지 등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위반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보상 범위에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아까 이거 했네.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행정소송이다. 민사가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간다 했는데 맞는 말이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미 오픈이 된 문제. 뭐 안 한 사람들은 기다리면 돼요. 1번 답 문제 9번. 취소 판결 기속력 설명 옳은 것은 1번 취소소송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속력이 인정된다. 아닙니다. 인용된 다음에 반복할 수 없지만 기각 이후 직권이소되기 때문에 기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죠. 틀렸고 2번 기속력은 판결 주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가 아니라 기속력은 이후에도 인정됩니다. 틀렸어요. 3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소 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위법으로 인한 것이면 취지에 따라 이 절차 위법사에 보완하여 다시 종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할 수 있다. 맞아요. 절차자 보완하여 종전 신청을 다시 재차 거부해도 됩니다. 맞는 말 3번이죠. 4번 취소 판결 기속력에 반하는 거 중대하지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라 판결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 중대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10번 소익 설명 옳지 않은 거 이거 엄청 쉽게 출제했는데 1번 지방의결에는 재명의결 소송 중 임기 만료된 경우라도 재명의결 취소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맞죠? 왜 그래? 보수. 임기 만료됐지만 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 경원관계 뭐예요? 허가는 하나인데 여러 명이 신청한 거죠. 받지 못한 사람 구할 이익이 있다. 그래서 허가된 수익적 경원 탈락된 자 다툴 이익이 있고요. 3번
항고소 일종의 무효하긴 소송에 처분의 근거 보호되는 직접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와 무효하긴 구할 이익이 있는지 있고 별도 무효하긴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효하긴 소송의 보충성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맞고요. 4번 고등학교에 퇴학 처분 당한 후 검정고시 합격했다면 퇴학 처분 주장 취소 구할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퇴학이란 불명예. 퇴학 불명예 때문에 다툴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좀만 해도 상당히 문제 절반 이상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답은 4번, 11번. 취소송 판결 기판력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법은 기판력의 명문 규정 두고 있지 않아 소송 8조에 따라 민사 기판력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소송법에는 기판력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답이 될까요? 2번에 취소 판결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처분의 위법성 전부 판단 미치는 것으로 전소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 판결 기판력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송물을 달리하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예, 맞죠? 4번에 너무 흔한 문제. 과세처분 취소에서 청구가 기각된 판결의 기판력은 과세처분 무효하게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무효소송에도 미친다고 했었죠. 그래서 취소송에 졌다면 무효인소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무효인소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3번 답이죠. 4번 과세처분 취소에서 피고 처분청이지만 행정청 피고라는 취소에 있어서 기판력은 기소가는 국가 공공단체에 미친다. 행정청과 동일시할 수 있는 국가 공공단체도 기판력이 미치겠죠. 맞아요. 답 3번. 자, 이 12번이 어려웠거든. 12번 답 2번인데 이게 24년 11월 판례입니다. 24년 11월 판례 8개월밖에 안 된 거를 바로 출제했어요. 근데 우리가 했거든. 마지막 찍기 특강 때 이걸 했어. 그래서 최신 판례지만 조심해야 된다면서 했는데 수험생들이 이걸 기억했을까? 최신 판례고 이래서 거기 12번 처분사의 추가 변경 설명 옳지 않은 거 1번 항고에서 장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인 동일성이 인정된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있다. 맞죠? 동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2번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정관계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규범적 평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라도 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즉 기속에서 재량으로 바뀐다거나 근거 법령 개정으로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분 그대로 유지한 채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원래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건 돼요. 되는 건데 근거 법령 변경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된 때 그때는 안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이제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3번에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단지 근거 법령만 추가 변경하는 건 새로운 처분사의 추가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이 원칙인데 2번이 이제 근거 법령 변경으로 내용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때는 근거 법령만 추가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3번과 2번이 비교돼야 되는데 이걸 출제했어요. 답 4번. 아니죠. 2번 답이고요. 3번. 어떤 처분의 내용이 적법성 뒷받침에 당초 처분의 기본 동일성, 인정 다른 사유가 처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처분에 대한 소송 변론 종료까지 그 사유를 적극 주장 증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된다. 예, 평범한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웠어요. 최신 판례를 미리미리 할 리가 없었을 거니까 이게 좀 어려웠고 한 문제 좀 이제 놓칠 수가 있었죠. 13번 갑니다. 법원 설명 옳지 않은 거 이런 건 쉽죠. 1번 재량권행사 준칙 행정규 되풀이 시행되어 간행 이익되게 되면 평등 신뢰보에 따라 자기구속 받게 된다. 유명하죠. 자기구속. 근데 2번 이 법원 처분이 반복됐을 때 자기구속력 갖게 된다 할 수 없다. 유명하죠. 1, 2번 자기구속 적법이면 되고 위법이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출제됐습니다. 3번에 농림산품부에 의한 공표된 2008년도 농림사업자 지침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간행이 이루어지거나 공표만으로 신청인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갖게 됐다고 볼 수 없다면 지침에 명시하지 않은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신청인의 사업자 인정 신청 반려한 거 자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시 이제 그 좀 세부적으로 해야 되고 맞는 말이죠. 4번. 근데 4번이 너무 쉽다는 거죠. 세무조사가 가처자 수집 또는 신고 내용 정확성 검증하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이래 수입된 가처자료 기초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뭐요? 조사가 위법했다. 조사 위법했으면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어쩐다? 위법하다. 그래서 조사 위법했다면 그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죠. 14번. 판례 입장 옳은 것은 이 문제도 좀 생소하긴 했는데 이게 다른 지문이 너무 쉬워서 1번 몰아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옳은 거에서 1번. 행정청이 토지계획정리사업 토지계획정리 환지예정지 지정하고 그 사업에 편입되는 건축물, 지작물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요구한 후 이에 응하지 않자 지작물 이전에 대집행 개고하고 다시 영장 통지한 후 개고 처분 등은 대집행에 따라 지작물 이전 의무 없음에도 그런 의무 불이행한 사유 위법하다. 예, 맞아요. 맞는데 그 지작물 자진 철거를 요구했는데 법조항에 자진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지작물이 있으면 바로 행정청이 철거하도록 돼 있지 그 당사자에게 명령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불이행 거기 행해진 거 역시 다 위법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자, 이게 좀 판례 세부적인 걸 출제했는데 근데 2번이나 3번, 4번이 너무 쉽습니다. 2번. 그러니까 옳은 것은 1번이에요. 근데 2번에 선행처분인 철거명령 다투지 못한 경우에도 후행 개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거 다툴 수 있다. 뭔데 이게 하자의 승계. 철거명령과 개고 이런 건 승계되지 않으니까 후행 단계에서 다툴 수가 없겠죠. 승계되지 않으니까 다툴 수 없어야 돼요. 틀렸어요. 3번에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무행을 신할 수 있는 경우에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의 부속으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예, 철거 의무 속에는 퇴거 의무가 포함됐다고 그랬죠. 철거할 때 그 영화에서처럼 포크레인 찍어 내리면 안 된다 하면서 우리가 엄청 얘기했잖아. 그래서 거기 퇴거는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 퇴거를 위한 집행권은 요하지 않습니다. 맞고 4번. 법령 요구되는 청문 절차 의무적 절차인 경우 청문 거치지 않은 거 처분은 무효다. 청문 이유부기하자 절차하자 주로 무효다 취소다? 취소. 절차하자 주로 청문 이유부기 관련 취소가 된다고 했었죠. 우리 판례가 절차하자는 주로 취소가 됩니다. 틀린 말이죠. 답은 1번이었고요. 문제 15번. 하자 치유 옳지 않은 거. 이건 좀 흔한 문제. 1번. 주택 재건축 및 사업자업 인가처분 당시 소유자 동의율 충족하지 못한 자는 소직 이후 추가 동의서 제출되어 동의율 충족한다면 치유된다. 돼 안 돼? 안 되죠? 재건축 4분의 3 동의 얻어야 되는데 동의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판결 이후 추가 동의 들어왔다 해서 치유될 수 없다고 했었죠. 그 하자 치유에서 대표적인 판례인데 예, 1번 답이에요. 2번 흠인행위 하자 치유 성질 법주의 관점에서 원칙적 허용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법적 안정성 한목적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예, 맞고 3번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견을 어겼지만 상대방 방어에 충분히 가졌다면 도달견 준수는 하자 치유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 맞죠? 4번 징계처분 중대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 반자이를 용인했다 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말이 생략됐네.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용인했다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니죠. 맞고 답은 1번입니다. 16번. 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문제를 좀 그 대비하기가 힘들었던 이런 문제가 하나는 꼭 나오죠. 그래서 행정계획 옳지 않은 거 약간 막 그 헌법재판소 판례도 넣고 해서 그 16번 틀린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나머지는 어떻게든 맞을 수 있었는데 이 16번은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비하기가 힘들었죠. 행정계획 옳지 않은 거 1번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의 건물 용도 상세계획 승인권자 지정 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시설에서 상세계획판은 일반 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 폐쇄한 처분 적법하다. 예, 맞죠?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폐쇄한 것은 적법하다. 맞고요. 2번에 건설교통부 장관
구역지정 실효성 적은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구역지정 필요한 7개 대도시권 개발지역을 부분 조정하는 등 내용 담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공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아요. 어떤 그 방향 설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2번 같은 걸 미리 공부한 수험생은 없습니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걸 찾아야지. 3번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 우리 이건 했죠. 도시기본계획은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방향 설정 기본계획 구속력 없기 때문에 부합된다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지동 추모공원 설치 내용으로 하는 그 서울특별시장의 도시결정은 위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도 아니라고 그랬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설치 내용으로 한 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구속력 없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거 포함되지 않는 추모공원 설치한다 해도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다고 했는데 원지동 추모공원 사건을 미리 정리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 그리고 4번 자연환경 보호 등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 결정, 식생 양호한, 수림 훼손 등 장래 발생 불확실 사항 파급 효과 예측 등 반영한 거기 행정적 재량 판단 제도로서 내용이 현재 합리적 거래하거나 비례원칙 뜻 반환 등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된다라고 해서 존중되라 맞죠? 뭔가 재량이라면 존중해줘야 되겠죠. 답은 3번. 자, 이 문제가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고 본다면 나머지는 쉽죠. 17번. 다음 사례 설명 옳은 것만 고르면 뭐예요? 유승준 판례. 그 유승준 판례를 길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은 다 알아. 네, 가수 공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용은 다 아는데 이미 많이 오픈됐는데도 이걸 출제했어요. 그래서 유승준 판례. 유승준 유명인 됐는데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국공무원 시험 10만 명 넘는 수험생들이 이 유승준 판례를 다 공부하고 있는데 유승준 그걸로 만족하고 안 와도 되겠네. 응? 유명인 됐으면 됐지 또 뭐 올라고까지 해. 응? 유명인 된 걸로 만족하면 됐지. 자, 내용은 다 뻔하니까 기억번 가보세요. 이 사건 입구 금지 결정 항고 처분 대안대. 대표적이죠. 내부 전산망에만 등록하고 통지되지 않는 입구 금지 결정 처분되지 않는다. 처분이 되지 않죠. 틀렸고요. 니은번. 이 사건 사증 발급 거부조 문소라도록 한 절차법에 위반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죠. 처분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2번은 문소로 해야 되는데 구두로 전화로만 통지해 준 건 절차하자 뭐요? 처분 방식 위반 절차하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 맞고요. 디귿번. 갑이 이 사건 입구 금지 결정 공정력 불가증으로 인해 갑에게 사증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입구 금지 결정이 처분 아니니까 공정력 불가증이 발생하지도 않죠. 그래서 공정력 불가증력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1번은 재동포에 관한 사증 발급은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재동포 사증 발급 신청한 경우 체류 요건 갖췄다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사증 발급은 재량이니까. 맞는 말. 니은과 리을이 맞고 기억 디귿 틀렸죠. 맞는 건 4번입니다. 한두 개 하나 정도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유승준 판례가 출제됐고 18번에 재심사 설명 처분의 재심사 옳지 않은 거 이거 우리가 찍었는데 올해 유력하다고 찍었는데 거기 심화나 마지막 찍기에서도 열심히 했던 18번의 1번 처분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판결 행정강제 제조조치는 제외됩니다. 맞고 2번 처분 후 범상이익 침해된 3자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3자가 재심사 거는 건 아니죠. 불가증력 발생한 당사자지 3자가 되진 않기 때문에 3자에 대해 재심사 그 2번 틀린 말이죠. 3번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죠? 재심사의 예외. 4번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 처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다. 맞죠? 재심 그대로 끝나버리면 더 이상 불복이 안 됩니다. 맞고 답은 2번이죠. 19번 행정강제 옳은 것은 1번
외국인 출입국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에 행정강제 적용된다. 아니죠? 적용되지 않아요. 이건 행정기본법을 봐야 됩니다. 틀렸고 2번 행정강제 조치에 관하여 기본법에 정한 사항 외에 다른 사항 법률로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다른 법에 특별 규정 없으면 이 법 따르기 때문에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해버리면 그걸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정할 수 있겠죠. 3번 즉시강제 개념이죠. 현재 급박한 장애 제거하기 위하여 의무행할 시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곧바로 신체재산 실력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이러면 즉시강제 개념이에요. 즉시강제 개념 맞고요. 4번 포환처벌에 관한 법령에 따른 사항은 행정기본법 강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아니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행정강제 거기 1,4번 형사행정 포환처분 출입국 난민 인정 등 귀화 이런 것들은 행정강제가 적용되지 않죠. 기본법상의 강제 적용되지 않음. 틀려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자, 20번 영업허가 양도 제재처분 효과 승계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영업양도 지승계 양도인한테 절차 거쳐야 되고 지승계 처분이며 양도인 걸 취소할 때 양수인 다툴 수 있다 이런 거 엄청 했잖아. 그래서 1번에 식품위생법의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가 신고 의무 이행되지 않은 채 계속했다면 시정명령 등 그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 예, 맞고요. 2번 불법 증차 실행하고 유가 보조금 받은 이것도 중요한 판례인데 이렇게 쉽게 갔네. 유가 보조금 받은 운수사업자,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화물정수사법에 신고하여 지승계한 양수인에게 불법 증차 관하여 지급된 유가 보조금 한 수를 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수인 책임 범위는 지승계 후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기 때문에 양도인 걸 가지고 양수인에게 제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맞고 3번 개인택시 사업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의 순후 양도양수 이전에 썼던 양도인 면허 취소를 들어 양수인 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는 취소할 수가 있죠. 맞고요. 4번 회사 분할 이게 합병과 분할을 비교하는 건데 엄청 찍었는데 회사 분할 전 하도거래 공정화 법률 신서회사 시정조치 명하는 거 허용된다. 분할은 동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이면 동일성 있는데 분할에는 동일성 없기 때문에 그게 허용되지 않죠. 답은 4번이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문제를 했는데 국가직과 레벨이 비슷해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다뤄봤던 그러니까 한 문제 그 원지동 추모공원만 좀 못 다뤘던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뤄봤던 문제인데 조금 이제 실전 감각이 더 필요하겠죠. 예, 이렇게 하고 거기 지방직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